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 얼에 나와 있는 혁명의 철학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요새 혁명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정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가 지금의 정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부터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건 뭡니까? 계속 제가 혁명을 말씀드렸죠. 혁명이 뭔가?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정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정치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죠. 정치 전반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명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그 명이란 건 뭡니까? 천명이에요. 천명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거는 하늘 말씀을 받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있어서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천자적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떠받들었죠. 왕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천재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채널 첫 강의인 CR의 뜻에서요. 그때 이제 봉건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봉건 제도는 철저한 계급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천자, 제후, 대부사, 서인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일 맨 위에 있는 천자, 그 천자가 왕, 그 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자는 이제 하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자, 즉 임금이 그 하늘의 명, 하늘의 뜻, 즉 왕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임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도 정치를 하면은 이제 새롭게 그 뒤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나라가 자꾸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새 나라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는 이제 어질인 인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패도 정치는 뭡니까? 폭력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폭력으로. 폭력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짓, 미선, 속임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게 패도 정치죠.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임금, 즉 천재라고 여겼었는데 패도 정치를 하면은
민중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한테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의 주체가 민중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달라지는 원인은 민중의 생각이 달라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줄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줄을 알고 해요, 지금. 그러면은 그 힘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 되죠.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줄을 알 때 그 지식은 질적으로 일단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인 것은 생각하는 데 있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줄을 아는 것이요, 알 뿐만 아니라 아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러니까 사식은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옛날 시대에는 정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명령이 하늘이 시키는 것으로 알았으니 굉장히 충성적이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그 임금에 충성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전통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이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에는 지배자들이 민중을 속이고 압박하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몇백 년이 흘러도 정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인 사회라는 건 뭐예요? 몇백 년 동안 있다 그러면 천자의 아들에서 손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로 지나면서 민중들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에 대해서요. 그 사람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죠. I think, therefore I am. cogito ergo sum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라는 것을 채택했죠. 그건 방법적 회의라는 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각을 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민중의 역사 철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역사는 자기 손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역사는 자기 손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새로워져야만이 역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있고 영원히 바뀌어져야만이 역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큰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생명의 길은 언제나 모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새로워지는 역사라 했지만 역사는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되어져야만 역사라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변동이 계속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화와 움직임이 계속되는 데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계속 역사는 우리 사람이 자기 손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역사고 영원히 새로워져야만 역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변화와 움직임이 계속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다 하는 데는 목적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롭다 하는 데는 목적의식이 있을 때만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목적의식이 없는데도 계속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변화하고 움직이고 새로워진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살림은 이제 진보라는 생각 없이는 정신적, 물질적을 막론하고 유실론, 무실론을 구별할 것 없이 현대인의 살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진보라는 것은 무의식,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는 세 개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의식 속에서나마 어떤 의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이게 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는 무의식적 욕구와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욕구와 충동, 뭐 인간의 뭐 물질적 욕구라든지 이거 본능적 욕구라든지 뭘 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당한 조정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고 발달 혹은 전개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 정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복검 선생님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이제 진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보라는 한석헌 선생님의 진보는 어떤 무의식 속에서나마 어떤 의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달 혹은 전개되며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 정신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어떤 욕구와 충동의 적절한 조정이 일어나면서 발달 혹은 전개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기 때문에 역사는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더 잘 되는 것, 발전이기 때문에 역사는 연속적이지 않은 것에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니까 연속적이 않은 것에 연속일 수밖에 없죠. 연속의 연속이면 발전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 현재는 늘 새 출발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현재는. 그러므로 그것은 끊임없이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새 출발을 명령하기 때문에 늘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욕구와 충동이 담겨 있는 저장소죠. 저장소. 근데 이 인간의 무의식에 담겨 있는 욕구와 충동을 밖으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욕구와 충동이 밖으로 실현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에 저장된 욕구와 충동이 무조건 밖으로 실현되고 밖으로 발현되면은 이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저적 의식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다 되면 뭐 내가 막 사람 죽이는 충동이 있다, 뭐 강도질을 한 충동이 있다, 내 욕구, 내가 뭐 어떤 성적인 욕구도 막 발현하고 싶다 그랬다고 해서 막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적당한 조정과 타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회에서 익혀야 된다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나마 어떤 의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현대 살림은 진보라고 했는데, 진보가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충동,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욕구와 충동을 함석헌 선생님은 폭력이라는 걸로 함축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혁명을 새로 구워져야 된다는 거는 이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손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서만 역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를 자각하게 되면서.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있는 자기의 욕구와 충동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제 무의식 속 욕구와 충동이 폭력이라고 한다면 폭력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게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떤 의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남아.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라도 욕구와 충동의 무의식 속에서나마 적절하게 조정 작업을 하는 것, 그런 것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보는 그런 것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는 또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는 억압이 있다고 했어요. 무의식 속에 impressed barrier라고 그래서, 그럼 그 억압의 상태에서나마 약간 무의식 속으로 좀 나온 억압의 상태를 약간 벗어난 것, 그것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실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보라는 거예요. 함덕헌 선생의 진보는. 그래서 혁명의 근거는 이제 왜 혁명적이어야 하나, 혁명의 근거를 이제 왜 혁명적이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한 두 가지로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생명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보를 원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격이 원래 진보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의 상태에서 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충동과 욕구를 의식에서 발현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의미의 실현을 무의식 속에서나마 어떤 의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진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원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도, 또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억압의 상태에서도 잠겨있는 충동과 욕구를 약간은 이제 억압에서 무의식으로 탈출하고,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조정을 통해서 무의식 속 억압과 충동을 이제 전의식으로 또 올리고, 그래서 또 전의식에서 또 조정을 통해서 의식의 색으로 발현해서 위험한 요소, 완전히 이제 낮은 단계의 충동과 욕망을 제거해보자, 조정을 통해서, 이런 의미의 발현,
그것이 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보. 함석헌 선생님 말씀하신 진보라는 거는. 그리고 혁명의 근거는 왜 혁명적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에서 이 생명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보를 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랑 마인드라고 합시다. 마인드는 그러니까 마음을 둘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다. 마음 두고 나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났다라는 건 마음에 벗어났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두고 나고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것이, 들고 난 자리를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쌓인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무의식에 쌓인 억압이라고 할까요? 그게 진짜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생각이 억압될 수 있고, 뭐 욕망과 충동 같은 것들도 억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무의식 속에 억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억압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도 무의식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식으로 발현하지 못한 그 쌓인 것이야말로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게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쌓인 것이 있다라는 거는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명의 성격이 진보를 원하기에 생명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살림으로 하여금 혁명적이 아닐 수 없게 하는 것은 정치 관계라는 것이에요. 정치 관계.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자유를 가지는데, 생각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식도 있지만 나쁜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줄 알기에 일부러 천지, 즉 세상에 있는 원리를 막고 구부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구나 권력을 가졌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배자가 다 보수주의요 반동주의자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저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지식도 있고 나쁜 지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기에. 그런데 이 생각할 줄 알기에 이 지배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원리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좋은 생각할 수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그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꼭 나쁜 생각이라고 해서 뭐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하는 생각, 좋은 생각에 반하는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런 원리를 막고서는 구부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생각에 반대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둘이 합쳐서 또 새로운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맞고, 그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밑으로 쳐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배자는 다 보수주의요, 반동주의라는 겁니다. 보수주의, 반동주의는 뭡니까?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이제 촛불혁명으로 해서 태어났어요. 그 정부도 그랬겠지만, 촛불혁명에서 촛불정부, 이제, 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해서 탄생한 정부는 이제, 정부가 이 정부인데, 내 편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동주의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꿔라, 정책을 바꿔라, 뭐 최저임금도 바꿔라, 뭐 소득주도 성장도 바꿔라, 뭐 탈원전도 바꿔라, 바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는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나마 의미 있는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 의미 있는 발현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차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역사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도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걸음은 방해하는 악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투쟁. 그것이 곧 정치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국 선거도 그렇고 한국의 작년 4.15 총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조작적으로 방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정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변화한다 그랬죠. 변화. 그럼 역사는 자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정권이 체인지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혁명에 의해서, 촛불혁명이라는 거에 의해서 전 정권의 임기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예요? 이제 뭐 선동을 하는 거죠. 촛불혁명을 촛불 들어라, 촛불 들어라 하면서 이제.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촛불 정부가 작년 4.15 총선을 조작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하는 이유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과학적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이제 함을 열어서 개표할 때의 과정, 즉 그것도 손으로 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분류기에 집어넣고 그런 작업밖에 없어요. 그런 작업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의심을 적게 하고, 사전선거,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과학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실험 집단과 이제 통제 집단이 있는데, 가장 두 집단을 비교하기 쉬운 게요. 실험 집단은 자기가 실험하는 요건에 맞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 집단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담배를 1년 동안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건강에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를 연구한다 그랬을 때 실험 집단 사람들은 100명씩 양쪽 집단 사람을 놓고요. 실험 집단 사람들은 1년 동안 계속 담배를 피게 하면 돼요. 매일 몇 가지씩 피게 한다고 또 정해서 매일 뭐 한 갑씩 피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통제 집단 사람들은 안 피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째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이제 건강검사를 종합검진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제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에 비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사전선거와 본선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타전선거가 어떠한 실험 집단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본선거가 통제 집단 같은 결과가 나오니 이게 다 투표는 다 민중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투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정치와 혁명이라는 겁니다. 혁명이 폭발할 때에는 많이 감정적일 수 있어요. 감정적일 수 있죠. 따라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뭐 막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혁명이 건설적인 혁명이라면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훈련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촛불혁명의 이게 완성된 거고 처음을 이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때 일어난 촛불혁명을 효시로 보고 있죠. 그 광우병 때 촛불 든 이유가 뭡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이제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나고 뭐 이제 몸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이론과 훈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하면 과학적 이론과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용호기 때문에 바깔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고기소가 아니었었죠. 한국 소는 커리아 네티브 캐틀이라고 해서 KNC라고 이제 이런 어떤 상품명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룩소 홀스타인, 즉 얼룩젖소 홀스타인과 이제 뭐 접붙여서 많은 종자 개량을 하죠. 우리나라는 뭐 대관령 목장이나 뭐 이런 목장을 제외하고는 뭐 초지 조성을 해서 먹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합당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장이 뭐 가둬가지고 뭐 여물이나 먹이고 사료나 먹이고 그죠? 지푸라기 볏짚 있잖아요. 그거 먹이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기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기르죠. 오차드 글라스, 수단 글라스 이런 글라스 풀이잖아요. 글라스 풀초 풀이를 이제 딱 들판에다가 딱 산비탈 같은 데다가 딱 심어요. 그래서 풀어놓고서는 먹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체형에 맞는 글라스 풀을 다 심어서 먹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뭐 탑사이로 벙커 사이로 그래서 사이로를 만들어서 김장을 담아요. 당근먹이라 해서 그 김장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소를 기른단 말이에요.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담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괴담. 그러니까 상당히 혁명을 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이론과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결점을 가지면서도 역시 진보입니다. 현대 문명의 결점이 뭐예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뭐 시장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개인주의, 지나친 물질주의, 지나친 시장 중심주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보인가? 사람의 생각을 껑충 뛰도록 내몰아 성인의 시기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뭐예요? 어덜트죠. 어덜트.
어린애에서 자라서 성이 된 것. 세인트가 아니죠. 세인트라는 건 공자, 뭐 예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위대한 뭐 성스러운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은 성인, 어덜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린이의 버릇을 버려야 하고 어른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가 혁명적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즉 과거로 회귀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네 가지 때문에 혁명적이어야 한다라고 함덕헌 선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혁명을 좋은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합의자 임기제라는 거죠. 합의해서 바꾸는 것과 임기를 보장하는 거죠. 임기를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한다는 건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큰 민주주의 오점이 남긴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함부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 뒤에는 언제나 국가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은 감정이요. 전체를 위하는 것은 도리건만, 감정은 언제나 도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정이 도리보다 강하죠. 내 감정이 우선 도리보다 세상에 어떤 이치보다 마땅히 해야 될 바보다 더 내 감정이 우선시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는 도리가 살아있건만 보다 더 감격적이요 선동적인 국가는 언제나 법전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위하는 감정이요 전체를 위하는 것은 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는 감정이요 전체를 위하는 건 도리. 그러니까 전체 사회를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전체를 위하는 건 뭐예요? 헌법이겠죠. 헌법. 근데 헌법이 도리예요. 전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나라는 국가에서. 근데 헌법이라는 도리를 보이지 않게 해요. 법전. 그러니까 헌법이 들어있는 법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선동적인 국가에서 언제나 감정을 부추겨요. 감정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감정을 촛불 들고 하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서 감정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감정을. 그런데 국가주의는 뭐냐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폭력주의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혁명에서도 영국의 혁명이 그랬고 프랑스의 혁명이 그랬고 러시아의 혁명이 그랬고 종교개혁까지도 폭력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의 도리인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는 선거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임기가 보장되고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으나 이런 감정에 의해서 선동주의 국가의 형태를 띈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지난 촛불 혁명 정부가. 제가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까닭이 있었겠죠. 그러나 근데 그 선동적인 국가는 감정을 헌법보다 우선시한다 그랬어요. 도리보다 우선시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전체 협동이 뭐예요? 이제는 가급적이면 뭐 촛불혁명 그런 탄핵에 의한 탄핵 그런 거 같은 거 말고 탄핵 같은 거 말고 선거로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선거로 인해서 개인의 정말 발달은 전체가 개체 안에 있고 개체가 전체에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주체사상이 바로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전체에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전체라는 건 뭐예요?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 몇 명의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이 우리 민중, 즉 인민들의 생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덕헌 선생님이 그랬죠. 역사의 순리를 따른다면 그들도 그런 왕도 정치를 배반하고 패도 정치를 하는 한 언젠간 바뀐다. 민중들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인류가 나타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이 진화의 시점인데 그러한 돌변하는 개체의 자유가 절대로 보장되는 전차 안에서만 말을 바꿔서 한다면 생각을 전체로 하는 사회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새 인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생각을 전체로 할 수 있는 데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해보자는 거예요. 한민족이 함석헌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해보자는 건 뭐예요? 개개인의 생각, 우리 개개인의 민중의 생각이 이제 내 편 가르지 말고 이 정부가 뭐 내 편 가른다 그래도 민중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알들은 그런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고 우선 남한에서 생각이 갈리면 안 되고 치열한 토론을 위해서 광장에서 꽉 이런 테이블로 꽉 차고 밤새워 며칠 밤을 새워 토론을 통해서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한의 생각이 하나 되고 다시 이제 남과 북의 민중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민중들이 이 하나가 되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정권도 물러나고 남한의 정권도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해보자.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안 되죠.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죠. 사회민주주의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가장 그래도 광범위한 평등하다고 보는 거긴 광범위한 평등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사회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를 넘는 어떠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보자.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핵도 없어져야 되고, 남한도 군축을 해야 되고, 뭐 군비도 축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체의 생각을 만든 다음에 동아시아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라고 하면 뭐 꼭 뭐 한중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은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교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4강을 말합니다. 4강에게 이제 파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우리는 핵도 제거했고 이제 다 했으니 너희들의 위험성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폭력으로 할 생각 없이 우리를 한번 따라라. 이걸 완전히 증거를 제시해야죠. 완전하다는 걸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설득했으면 이제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도 단판에 해결된다. 니들이 가진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평화도 다 정착된다. 그들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작업이 되면은 전 세계의 생각으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석헌 선생님의 뭐 들사람월 그런 전체 책의 전체 책을 하나로 요약하라, 적으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세계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한민족이. 왜? 너희들은 그동안 뭐 하지 못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것을 못했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을 다 못했으니까 이거라도 세계 최고가 돼보자. 세계 최고로 한번 해보자. 이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